네, 포트 점검하고 중장기적인 시장 방향성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와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종목 내에서도 눈에 띄는 종목들 많습니다. 하나하나 좀 진단을 해볼까요? 네, 일단은 저희 오늘 목표가를 또 하나 제시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일단 위에서부터 하나씩 순서대로 살펴보면, 그 ICD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8.26%입니다. 그대로 홀딩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레버리지 두 종류도 그대로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찬가지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이제 올해 물량 부담이 좀 있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3사 합병 이슈가 있으니까 그대로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DBIT 같은 경우도 지난번 고점까지 제가 그대로 지켜보겠다라는 말씀드렸으니까 그것도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바이오팜 역시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연기금 그리고 뭐 금투, 보험, 투신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긍정적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그 신일전자에 대해서 제가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려고요. 원래 목표가 없이 그냥 그대로 가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24.09% 수익 중입니다. 근데 오늘 아시겠지만 급등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도 이제 동아일텍처럼 마찬가지로 수익률 50%를 목표로 가겠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2,680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2,680원 50% 수익률 정도의 전체 이제 수익 실현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오늘 될지 아니면 뭐 이번 주에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신일전자 같은 경우는 2,680원 목표가 제시해드리고요. 이 가격이 달성이 되면은 저희가 전량 수익 실현한다고 하고 제가 또 새로운 종목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아일텍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14,450원 얼마 안 남았죠. 제가 봤을 때는 빠르면 이번 주에 신일전자, 동아일텍 두 종목이 마무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대로 포지션 유지하겠다라는 말씀까지 일단 드리겠습니다. 나 지금 DBI텍이라든지 삼성전자 다소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좀 보유 관점으로 끌고 가보자라는 의견과 함께 급등 나온 신일전자는 2,680원 1차적인 목표가를 두고 또 수익 실현에 대한 관점으로 지켜보자라는 진단까지 주셨습니다. 스윙포트에 있는 종목들도 리뷰해 볼까요? 네, 일단 이라이코 현재 매수 가능 의견 드리고요. CS 윈드도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도 매수 가능 의견 드리겠습니다. 덕산하이메탈이 저희가 17.01% 정도 수익 중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조금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본종목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목표가 18,800원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18,800원 매도 걸어두시고 혹시 이 종목도 뭐 이번 주나 다음 주쯤에 수익 시간 되면은 제가 또 관련된 종목도 준비할 테니까 그렇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포트에 있는 종목들 점검을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연준 파월 의장의 청문회 증언에서의 좀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연내 테이퍼링에 대한 시장에 대한 전망이 좀 일축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좀 안도를 해도 될지 좀 어떻게 판단하셨을까요? 네, 사실 이게 지지난주 앵커님과 제가 계속 질문을 이제 주고받았던 그 내용 그대로인데요. 지난주에 제 의견이 이제 앵커님 질문 주신 대로 테이퍼링 스케줄에 대해서 이제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그럴 것 같지 않다는 의견을 제가 제시를 해드렸어요. 근데 말씀대로 파월 의장은 기존의 전망인 8월 잭슨 미팅 연내 테이퍼링 가능성 언급 그리고 9월달 FOMC에서 구체적인 1차 테이퍼링 발표 그리고 연말 혹은 내년 초에 시행하고 있던 기존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이제 선을 확 그어버린 느낌이 좀 강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옐런 장관도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수개월 지속 후에 제자리를 이제 예상한다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지난주 미팅 시에 영향을 줬고 지금도 미선물에 좀 영향을 주는 느낌이 좀 강하고요. 그러면서 현재 인플레이션 수준이 높지만 부양책은 이어가겠다라는 의견을 정확하게 제시했는데 그럼 이 상황에서 다가오는 FOMC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 첫 번째 자료 한번 보시죠. 네, 본 자료 같은 경우는 그 페드 워치에서 예상한 다음 주 FOMC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예상한 자료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앞으로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제 출연을 못해요. 그래서 미리 좀 짚어드리면 일단 현재 금리 수준에서 변경되지 않을 가능성을 100%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자료 한번 볼게요. 그 다음 자료 보시면은 불과 한두 달 정도 전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1.6%를 돌파하던 시점에 보면은 이제 지금은 100%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예전에는 이제 한두 달 전쯤만 하더라도 80%, 90%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보니까 6월 18일 예상, 7월 9일 예상, 7월 16일 예상 그리고 바로 어제 7월 18일 예상 모두 커런트 즉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압도적입니다. 물론 금리 인상 전에 이제 테이퍼링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 역시 1차 테이퍼링, 2차가 될지 3차가 될지 모르겠지만 거의 1년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된 다음에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 가지고 당장 다음
주 FOMC에서는 금리 동결을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 파월 의장이 청문회에서 중간중간 노티스를 시장에 계속 해주겠다라고 또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이야기는 혹시나 현재 부양책을 줄이는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충분히 시장에 힌트를 주고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잭슨홀 미팅이 앞으로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어떤 변화에 대해서 시장이 또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제 반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올해 썸머 랠리는 제가 기대하지 마시라고 좀 말씀을 드려왔고요. 최소한 8월 달까지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기존의 제 의견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우리 한국은행 금통위 이슈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이번에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한 명의 소수 의견이 나왔습니다. 8월부터 이 통화 정책에 대한 조정 검토 가능성이 또 언급이 되고 있는데 코로나 확산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8월 달에 좀 부담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일단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진행된 기자간담회 내용이 진짜 매파 느낌이 굉장히 강했는데요. 최근에 경제 회복세나 물가 오름 확대 그리고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 등을 종합해서 고려했을 때 8월 회의 때부터 통화정책 완화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겠다라고 그런 얘기했는데 이번에 금통위에서 한 분이 이제 소수 의견을 내셨어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한국은행은 누군가가 소수 의견을 낸다는 것 자체가 전령사 미리 우리 이렇게 하겠다고 딱 예지를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해오던 대로 올린다 하더라도 25bp 즉 한 0.25%포인트 금리 인상 의견이 나온 건데 보통 만장일치로 정책을 결정하게 되는 금통위에서 소수 의견이 나오면은 몇 개월 안에 특별한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 그 소수 의견을 존중한 정책이 발표된다는 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5월 회의였나 그때 국내 경제의 견실한 회복세가 지속될수록 당분간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번 담화문에서는 그 당분간이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FOMC 의사라고 볼 때 이제 모더레이시한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온건하게 적절하게라는 단어가 들어오고 빠진 상황을 우리가 되게 예민하게 살펴보는 것과 같은 느낌인데 그 당분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금통위 논의가 있어서 문구 조정을 했었다라고 하는 만큼 우리나라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예상과 마음의 준비를 어느 정도는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몇 주 전에 앞으로 로테이션되는 연준 위원들을 분석해서 정책 기조 예상을 한번 해드렸는데 그것과 똑같이 한국은행에 대한 금리 인상에 대한 소수 의견을 내신 위원이 그 고승범 위원이세요. 근데 이분은 성향 자체가 상당히 매파고 그중에서도 강경 매파 성향이시거든요. 미 연준으로 치면은 최근에 매파 느낌이 강한 그 센트루이스 연 총재 제임스 블러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고 의원님도 처음에 금통위 위원이 되셨을 때 2016년대는 비둘기파로 사실 분류가 되셨어요. 근데 그 이후에 2018년부터 매파로 바뀌시면서 계속 이제 그 입지를 굳혀오신 인물이고 한국은행 총재 추천으로 사상 처음 연임을 한 위원이다라고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금통위 위원의 임기가 4년이라고 봤을 때 강경 매파인 고 의원의 임기가 2023년 4월 20일 날 끝나요. 그래서 나머지 위원들의 성향 분석도 제가 지난번 FOMC 위원 분석해드린 거랑 마찬가지로 2주 후쯤에 방송으로 제가 한번 다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올해 25bp 정도 올리는 것은 감안해줘야 할 것 같다. 하지만 그 이후에 추가 금리 인상까지는 대선 등 큰 이슈가 많기 때문에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 정도까지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8월까지는 아무래도 통화 정책 조정에 대한 또 이런 언급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보수적인 관점으로 시장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시장 진단까지 들어봤습니다. LNS 홀딩스 김선영 대표와 함께 중장기적인 방향성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